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요, 올해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딱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각종 시험, 예를 들어 크게는 임용고시, 작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내신 시험까지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난 배경과 그리고 여러가지 활동, 그리고 잠깐 침체기를 맞게 되는 국민대표회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원래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많은데 한반도가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성에서 있던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 이런 독립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총 크게 보자면 세 가지의 독립운동을 이끌 큰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완전히 한 곳에 중심을 잡고 독립운동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 상하이라는 곳으로 집결하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조직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줄여서 임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정이라는 것은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원래 상하이라는 곳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국내 한반도에 있었던 한성정부라는 세 가지 자치정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어떻게 할까라는 위치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에서는 법을 가져옵니다. 정통성을 가져옵니다. 명시상부한 그런 정통성. 그래서 한성정부 법통을 계승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라는 곳에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상하이라는 곳은 여기 일본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의 공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외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외교 활동을 한다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독립을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상하이라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을 유리했기 때문에 여기 설치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합정부는 1919년 9월 달에 모두 통합이 완료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약 반년 만에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 최종 구심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김구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연결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는요, 3.1운동에서 나온 민족적 열망을 반영해서 이 민족적 열망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숭고한 독립 구심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한광복회, 그다음 독립의군부 여러 단체가 독립운동을 매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정부는 이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은 알다시피 황제가 전제 군주권을 누리는 그런 황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최초로 민주공화제라는 정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데 1등 공신으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삼권 분립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이런 기구가 있어서 삼권 분립의 그런 기초적인 정부 구성도 갖춘 헌법적 기구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이념,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노선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노선도 있었고요. 김구나 이승만,
박은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인사까지 참여합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뭐 이동휘, 그 다음에 이동희나 뭐 김동삼, 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뭐 신채호라는 사람은 아나키즘으로 좀 불릴 수 있겠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선은 외교론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하자. 외교. 그 다음에 뭐 무장투쟁을 하자, 힘으로 회복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실력 양성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외교론의 활동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초기 활동은 총 한 3가지 정도로 올 수 있겠는데 외교 활동 있고요, 무장 활동 있고요, 문화 활동 있는데 이런 3가지 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돈. 활동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져올 그런 여러 연락망과 그 다음에 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총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그 다음에 2번째는 교통국 이런 것이 있는데 연통제는 크게 보자면 중심기구입니다. 중심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청이란 것이 있으면은 청송이란 군이 있으면 청송 군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제강점기니까 드러내놓고 하면 다 잡혀가겠죠. 그래서 비밀행정조직망을 만드는데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를 일본 애들이 도, 군, 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각각 도, 군, 면에다가 조직원을 보내서 비밀행정조직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지시하거나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통국은 연통제가 좀 큰 개념이었다면 교통국은 직접 발로 뛰는 도로나 모세혈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독립자금을 운송하는 그런 모세혈관 같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만주의 이륙양행이라는 곳이 중심이었다는데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일단 기타적으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일단 당장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돈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다면은 나중에 몇 배로 불려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또한 무료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의연금이라 불립니다. 의로운 곳에 써달라 하면서 무료로 돈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인구세라는 것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당 1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징수된 지역도 많지만 안 된 지역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연통제랑 교통국이 있는데 여기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2가지가 있다. 이 사실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통제나 교통국을 통해서 독립공채, 뭐 의연금 이런 것들 운반해서 각종 독립운동을 추진하고요.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활동, 무장활동, 문화활동을 하는데 외교활동에서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고요. 어서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외교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라는 곳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승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서 지금도 미국은 최강대국입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세계 최강 경찰국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다가 외교 관청을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미위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정부를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곳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얘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원받는다 라는 이런 약속도 받기도 하는 등 외교적으로 성과도 일부 받습니다. 또한 무장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남만주에 광복군 사령부, 뭐 광복군 총령 이런 것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북로군정서, 이전에 배웠던 북로군정서, 김자진이 있던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런 곳에다가
국무부 산하에 편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북로군 정사, 서로군 정서는 북만주, 남만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 산하로 배치가 됩니다. 귀속이 됩니다. 마지막, 문화활동에서는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독립신문이랑은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과거부터 행적을 조사해서 여러 고문서들을 수집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사료집을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은식이나 안창호라는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교나 무장이나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연통제 교통국을 하고 이런 여러 활동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연통제랑 교통국이 1년 만에 발각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모두 조직원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합니다. 사살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국민대표회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배경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연통제나 교통국 조직이 화해됩니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갈등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교론을 통해서 외교론에 모든 스탯을 총투자했지만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제사회에서 이런 조직이 있다 정도의 그런 존재감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갈등을 빚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싸웁니다. 민족주의계는 자본가나 노동자가 상관없이 무조건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 계급이라는 이런 두 가지 계급이 있는데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꿈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라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결론은 둘이가 싸웠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갈등이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모여서 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개조파입니다. 개조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개조를 하자.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안창호, 이동희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임시정부 필요가 없다. 완전 새롭게 세우자 해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요. 연해주라는 곳을 옮겨가서 강력한 무장투쟁을 하자.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창조파입니다. 그래서 박용만이나 신치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좀 개조파스러운 애들인데 현 임시정부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김구랑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면 김구 선생님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때 국민대표회의 시기에는 아직 그런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구라는 사람은요.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시해당한 것을 굉장히 분노하면서 일본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그래서 김구라는 사람은 투옥됩니다. 그리고 고종황제가 이를 딱하게 여겨서 전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구속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먹힌 다음에 상하이로 옮겨가서 임시정부의 문지기부터 시작하는 말하자면 바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민족 지도자까지 오르는 그런 성장형 인물입니다. 이때는 아직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구나 이시영이라는 사람은 임정옹호파가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개조파랑 창조파가 있었다면 기억하면 좋습니다. 옹호파는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개조파랑 창조파가 많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세력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던 김구나,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뭐 박은식,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과 분열됩니다. 굉장히 침체 시기를 약 한 8년 정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체된 정부를 어떻게 이끌까 생각하다가 정부 체제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대통령제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왜 탄핵했냐면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은 외교론에 투신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자치를 염원하는 그런 위임 통치서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미국의 51개 주가 되겠다라는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시민 통치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승만은 나중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령 중심의 집단 통치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이 침체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김구입니다. 이때부터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거의 리더로 등장하는데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면서부터 뭐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의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일으켜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